우리가 재배학을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학문입니다. 우리 이제 학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 우리 이제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학문이다. 왜 어려우냐? 너무 범위가 다양하다. 범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참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토양도 공부해야 되고 육종도 공부해야 되고 be careful, be careful. Are you okay? Are you okay? 자, 하나 그 영어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 이제 옆길에서. 그래서 뭐 사람이 다 죽어가. 일라도 못해. 완전 크로키 상태로 때가 막 피 철철 흘리면서 경찰이 와서 Are you okay? 하면 Yes, I'm okay. Fine, thank you. And you? 왜 안 웃어? 이런 해프닝이 있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그대로 겨워서 있는 대로 Are you okay? 하니까 I'm fine. Thank you very well. How about you? 이래서 하는 그러한 죽은 영어는 하면 안 된다. 재배학도 마찬가지다. 방금 여기 헤딩 딱 했을 때 아팠지? 그럼 아프다고 하고 표현을 해야지. 참으면 더 아파. 그죠? 병하고 나의 신상은 자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현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나를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뭐 된다? 교류도 단절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농촌진흥청에 들어왔는가? 우리나라의 농산업에 관한 모든 연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농진청 소개, 그 다음 보도자료 여기 보시면 아주 이제 좋은 내용들이 다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치유농업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치유농업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벼가 뭔지, 사과가 뭔지, 포도가 뭔지 먹기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농업 진흥 사업 쪽에 한번 볼게요.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촉진 나오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확산 나오죠, 그죠?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 다음 밭 농업 기계화 및 스마트 농기자재 개발 보급, 그리고 그린 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입니다.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가고 있다. 그 다음 식량 주권 확보 지원은 가루쌀 안정 생산 및 산업 활성화 차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쌀이 조금 남아들죠. 남아도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 쌀 산업을 다양화하자, 가루쌀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국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쌀빵 이런 쪽으로, 또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타깃을 두자. 그 다음 밀하고 콩 작업률 향상 기술 개발 보급을 확대하자. 우리 밀은 작업률이 0.7%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면류를 좋아하지요. 또 빵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자체의 밀은 0.7%밖에 안 됩니다. 전부 수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입산 밀가루를 먹고 있다. 그래서 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콩 작업률이 10%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뭡니까? 사료용이라든지 또 대두, 두유 같은 거 만드는 가공하는 쪽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용콩으로만 보면은 거의 지금 한 30 몇 프로 정도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10% 내외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품종 개발 보급.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충분히 먹고
있지만 만약에 흉년이 든다 또는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전쟁은 뭐 저리 가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달만 먹을 게 없으면 뭐 방법이 없죠. 칡뿌리만 키워 먹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주권이고 안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국산 품종을 개발 보급한다. 이거는 지금 이제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시드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자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인이 되면 야 정말로 이 종자 전쟁이 무섭구나. 종자 하나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컨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옥수수다. 지금 옥수수가 1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3톤, 4톤이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그레인으로 얘기입니다. 올 그레인으로 시드죠. 이걸 한 10톤, 20톤까지 획기적으로 10배 정도 수량을 증대시킨다 하면 이건 하나의 혁명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란 게 무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품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뭐 전부 뭡니까? 거의 종자가 외국에서 도입한 종자 자체를 수입한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로얄티를 지불을 다 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 판매하는데 과거에는 200원, 300원, 뭐 많게는 처음에는 1000원까지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부 국산화에 많이 성공을 했죠. 그죠? 예. 그 다음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일반 곡류를 좋아합니까? 자, 곡류 좋아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기 좋아한다는 손. 예. 지금 3대 10으로 나머지 안 든 사람 뭐 10여 명 하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곡류 좋아한다. 곡류라 하면 쌀, 보리, 밀, 밀가루, 뭐 면류, 그 다음에 뭡니까? 빵, 뭐 전부 곡류입니다. 밥하고 다 포함해서 고기하고 대체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자, 곡류 손 들어보세요. 다시. 예, 6명. 좋아요. 그 다음 나는 육류, 고기류. 예, 9명, 10명. 그 다음에 나는 생선류. 그 다음 나는 채소류. 그 나머지 학생들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섭취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은 곡류가 80%입니다. 곡류 80%. 그리고 이제 육류가 한 10% 지금 되죠, 그죠? 거의 8대1. 나머지 이제 채소류. 근데 채소류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 될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과거에는 이제 곡류에만 많이 이제 의존했는데 지금 축산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탄수화물 시대에서 단백질 시대, 지방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축산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 그래서 축산은 축산인데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확산이란 말이 나오게 됐어요. 자, 친환경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 이제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닭을 키운다, 다 육류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섬찟한 얘기를 할게요. 자, 소를 내가 출하를 한다. 내가 이제 소를 키운다. 비쌀 때는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소 100마리 키우면 얼마입니까? 10억 자산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100마리 정도는 키워야 되겠죠. 자, 소를 출하를 우리나라에서 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소를 어떻게 키우냐고. 가다 놓고 키우죠. 그 미국에 소 키우는 거 보셨죠? 어떻게 키워요? 풀어놓고 그냥 방목을 시켜 놓는 겁니다. 차이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단지 요즘은 이제 출하하기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소위 농후 사료, 곡물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키우긴 합니다. 우리는 거의 통상적으로 좁은 장소에서 아주 밀사를 합니다. 많이 집어넣죠.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적게 해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게 현재의 축산입니다.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마블링이 좋다 뭐 하다. 마블링이 뭐예요? 지방입니다. 근육 속에 지방을 막 집어넣는 거지. 그게 마블링이에요. 지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우면 고소하고 맛이 좋지. 근데 자주 계속 먹으면 아주 치명타죠. 근데 뭐 그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 일주일에 한번 먹으면 많이 먹잖아.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근본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자, 그 다음 양돈, 돼지 키운다. 어떻게 키워요? 요즘 돼지 아파트까지 나왔어요. 돼지 아파트 다단식으로 해서 돼지 아파트가 있어. 4층, 5층식으로 그렇게 키워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럼 얘들이 뭐 일부 복지는 있지만 원래 이제 동물이라는 습성이 뭡니까? 자연에서 그냥 뛰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들의 웰페어, 말 그대로 뭡니까? 행복이죠. 자유죠. 복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닭은 어떻게 키웁니까? 닭은 요 케이지 요만한 30cm 되는데 요 속에 쏙 이렇게 보이기만 해요. 얼마나 목만 요렇게 해가 요렇게 키웁니다. 근데 부화를 했다. 계란이 이제 21일 되면 3주 되면은 아래서 뺑아리로 깨어납니다. 그죠? 깨어나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암수감별하죠. 똥꼬를 딱 잡아보면 감별선, 뺑아리 감별선, 그게 셉니다. 여러분들 상상 초월합니다. 아주 프로페셔널 하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받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뭐 하느냐, 암수를 구분해요. 똥꼬를 딱 눌러보고 암컷이다, 수컷이다. 암컷은 뭐합니까? 이쪽, 수컷은 이쪽. 그럼 수컷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 그대로 얘기할게요. 먹어. 뺑아리를 먹어. 예? 갈아버립니다. 믹서기 좀 갈아버려. 갈아서 사료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물론 이게 문제다 해서 이제 정신 차리자 해서 나온 게 뭐냐. 지금은 방사, 가수원이라든지 넓은 데 풀어놓고 키우는 거 있죠. 그래서 또 유정란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작물 중심으로 재배 중심으로 하지만 동물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동물 복지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환경?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 더워지고 있는 지구 어떻게 지금 안 더워지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되고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 창문 다 닫고 30분 있으면 전부 꾸벅꾸벅 일명 닭병이 다 걸리죠. 치킨 디지즈 다 걸려. 감염 다 돼. 왜? 이산화탄소를 계속 숨을 쉬고 내보내니까 산소 농도가 줄어드니까 잠이 와. 또 온도도 올라와. 그게 범지구적으로 보면 온실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남북극의 빙하 빙산이 녹죠. 나중에 해안 저지대는 전부 바닷물에 다 잠기겠죠. 그럼 어디 살아야 됩니까? 이제 물 위에 살든지 산 위에 가서 살든지 해야 되겠죠. 그게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멀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100년 안 갑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동물도 복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수를 이렇게 무작위로 무방비로 늘려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축이 왜 문제냐? 가축은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방구를 끼죠. 방귀 낀다고 사람도 끼고 동물은 다 껴. 트럼을 해. 소는 위가 4개예요. 4개. 4개인데 1 위에 아침에 먹었던 또는 저녁에 먹었던 것을 저장해 놓고 거기는 이제 미생물, 유용 미생물, 섬유질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얘들이 얘를 분해해. 그것은 이제 가스가 차이는 거지. 유기물이 있으니까, 분해되니까. 그럼 트럼을 콕 하죠. 그래서 지구 또 온난화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축산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인지를 하고 큰 범위에서 테두리에서 우리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볼 수 있는 시각부터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여기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확산. 자, 이제 닭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니까 운동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찌고 병해충 많이 걸리겠죠. 많이 달려들겠죠. 면역력이 없겠죠. 그럼 뭐합니까? 항생제를 줘야 되겠죠. 병에 견디라고. 그럼 그 닭에 들어간 항생제가 누가 먹어요? 소가 먹어? 네? 사람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무항생제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농업이, 축산도 친환경 축산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차별화가 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닭을 키우더라도 방사한 가수원이나 이런 데 넓은 데 풀어놓고 키우라 이겁니다. 이게 동물 복지도 하고 인간의 뭡니까? 건강도 지켜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관계 방금 이어서 함께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 농촌 활력화 및 현장 지원 확대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농촌진흥청을 농업진흥청으로 부르고 있죠. 농업 오해를 하고 있다. 처음에 이제 장명할 때 농업진흥청을 할 거냐 농촌진흥청을 할 거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골에 가면은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이 군 단위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 감소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20%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군 단위는 거의 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젊은 층 안 들어오죠. 그럼 애기 안 낳죠. 그 인구가 또 어떻습니까? 시골로 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시골은 점차 이제 비어가는 현상 발생하는 거죠. 그럼 시골이 비면은 어떻습니까? 인구 자체가 전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전부 서울 경기권에 우리 전체 인구의 2,300만, 2,500만 정도 되죠.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권이 다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광역시죠, 그죠? 인천을 포함해서 인천 위에서 보면 내려오면 대전, 그죠?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그렇게 되죠. 서울은 특별시니까 빼고 서울하고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지방의 5대 광역시 여기에 다 분포해 있지. 실제 한번 호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울경 이렇게 씁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다음에
경남.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게 사실 불만이에요. 아니, 경남이 처음에 경상도가 맨 근본, 근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산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울산이 탄생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부울로 하든지, 그게 순리에 맞죠. 많은데 지금 뭡니까? 뭐, 혹시 여기 반대하시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반대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도가 그만큼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자. 그래서 이제 일명 유턴입니다. 이제 젊을 때는 좋습니다. 도시에 가서 회사 생활하고 은퇴하고는 시골로 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시골이 잘 된 데는 어떻습니까? 젊은 층들도 일부 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극소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진흥청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7시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